통상 부분만 보면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실천하기 위한 그 노력이 바로 미국의 150년간의 경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영국은 그 물건을 팔아먹는데 식민지 경영을 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중상주의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상주의, 식민주의는 뭔가니 다윈의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영국의 스펜서가 그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해석해서 근데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뭔가니 약육 강식이에요. 적자 생존. 이걸 받아들인 나라가 이웃의 일본이죠. 일본의 후쿠자와 그 글을 보면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비판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글을 보면은 첫 번째 의무조항과 두 번째 의무조항은 내가 찬성하겠는데 세 번째는 난 찬성 못하겠다. 그러면서 100권의 외교문서보다 한 방의 대포가 더 낫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박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100발의 대포보다 한 권의 조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상주의에 의해서 배타적인 시장 경영을 통해서 국부를 만든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약자는 강자한테 항상 굴복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동물 세계를 이 인간 세계의 그 원리를 적용한 사회적 진화론, 그러니까 약육 강식에 의하면은 조그만 나라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이거는 동방의 고대 국가인 이 조선은 이 방법 갖고는 독립을 못한다는 걸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은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원리는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저기 있으면은 그걸 내 거로 만들려면 영국처럼 쳐들어가서 강제로 뺏어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데 저걸 내 거로 만들려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서 교환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원리가. 이게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자유통상 교환의 원리입니다. 두 개가 딱 갈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공전공생, 하나는 적자 생존. 이 박사는 당연히 이쪽으로 온 거고 미국이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전공생은 뭔가 아니 미국이 보기에는 150년 동안 역사가 보면 평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라파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전쟁이나 미국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시에도 중립국가, 그러니까 미국처럼 전쟁에 참가하는 중립국가도 평화시처럼 자유통상의 권리를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 학위 논문이 미국 영향하에 중립이에요. 중립통상까지 썼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멈춰서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게 대한민국을 조선을 중립국가로 만들자는 건지 영세기 중립국가로 만들 이게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아주 고도의 수준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니 바로 미국이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을 지킬 때에도 전쟁이 없는 평화시처럼 전쟁하는 국가에게 자유롭게 물건을 팔기를 원하는 것을 영국과 계속 대서양에서 다퉈온 겁니다. 그게 1776년에서 1800,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까지 결국은 영국이 손을 들고 대서양에서는 미국의 자유통상이 관철이 됩니다. 이게 이 박사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없이 나오지만 얘는 원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통상의 그게 거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일단 대서양에서 전통적인 강국 영국을 상대로 미국이 끊임없이 10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학위 논문이 1776년에서 1872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의 100년 동안에 미국이 자유롭게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쏟은 노력이 대단해요. 그 결과가 중립통상론입니다. 그게 학위 논문이고 또 하나가 뭔가 평화를 거슬리는데 미국이 보기에 평화를 거슬리는 게 뭔가 지금 말한 전쟁이에요. 또 하나가 식민지예요.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는 미국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란서 식민지 거기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독일이 대항했다가 막 깨졌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 미국은 그만큼 식민지를 뺏기는 거예요. 시장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국의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이 군호 개방 정책을 들고 나가기 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으로 보면은 중국을 분할해서 한 뭉텅이는 영국 거, 한 뭉텅이 거는 불란서 거, 한 뭉텅이는 독일 거 그러면 거기는 미국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농산물이 대단히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이야 뭐 다르지만 이 농산물을 팔아먹는데 특히 목화 생산이 대단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목화를 수출 못해서 영국으로부터 전 세계가 목화 전쟁이 일어난 거 보면 이 미국의 목화 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기엔 이 식민지는 이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부를 위해서는. 그러면 미국이 자연히 식민지 정책은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획득하지 않고 국부를 이렇게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 식민지가 모두 독립해서 그 식민지마다 미국의 물건을 팔 수 있을 하면은 이게 미국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갖고 아시아 식민지를 갖고 있어서 미국이 물건을 팔 수가 없는데 이게 다 독립해 보세요. 그러면 영국과 대항해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첫 번째 평화에 해악을 가져다 주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식민지인데 식민지도 결국은 여러 나라가 식민지를 탐내서다 보면 충돌이 나서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지는 것도 있고 또 그 살아남은 또 제국주의가 있으면 거기도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결국은 옛날 로마 시대처럼 한 나라로밖에 안 되는데 그 피해가 얼마겠어요. 두 번째 전쟁이 식민지 정책이야말로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문을 썼을 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국은 빨리 미국을 독립시켜라. 미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으면 그 손해가 얼마냐? 관리해야죠. 그다음 항거하면 또 군대를 파견해야죠. 이 관리 비용이 초기에는 이득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비용이 더 든다.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여러 나라에 진출했던 독일의 식민 정책에 독일 기업이 나중에 가면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너무 착취해서 식민지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가 독일 상품을 사줄 수 없는 지경까지 착취를 해요. 그럼 갖고 있으나 많아요. 오히려 이게 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 없이도 식민지 있는 거 이상으로 이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식민지를 다 독립시켜서 대등하게 무역하는 게 최고다.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영토적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 깊은 뜻은 뭔가 하니 다 독립시키면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토적 양심이 없는 건데 이 박사의 젊을 때 글서부터 끝까지 글이 똑같아요. 옛날에는 나라를 차지하고 영토를 차지하고 백성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이게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문명된 나라에 있어서는 하면서 쭉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글이 독립정신에도 나오고 기타 글에도 쭉쭉 나옵니다. 이 박사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 박사가 칸트처럼 미국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영토적 야심이 없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거기다 또 나중에 말씀드릴 것처럼 기독교를 숭상하는 나라니까 지금이야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정기를 이뤘지만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굉장히 흥황했어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1900년 에큐메니컬 대회 할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했죠. 전직 대통령 2명이 가서 축사를 했죠. 이웃나라 카나다의 총독, 여왕의 대리였던 영국 왕의 대리였던 총독이 와서 축사를 했죠. 이게 뭐 대단합니다. 뉴욕 주지사가 축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독교가 미국의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박사 그걸 이제 또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박사는 그러므로 이 칸트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자유공화제, 두 번째는 자유국가 평화체. 이건 나중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과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특정한 국가로 가져가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져가지 않고 유엔으로 가져가는 그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박사는 또 정신이 독립정신인데 독립정신이냐면은 독립운동할 때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독립해도 독립하나 말하다 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양반이.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되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나라가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한국의 독립이 그냥 시혜로 불쌍한 게 독립시킨다가 아니고 한국의 독립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바로 이 정신이에요. 마사릭도 그래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어느 나라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독립이 서구 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시장이에요. 바로 시장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독립은 이 박사가 그때 벌써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울 때니까 이제 하나 더 붙이지만 마사릭도 똑같았어요. 그 전까지 1000년 동안 내려온 전제주의, 말하자면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그 합스부르크 왕조, 그 다음에 독일의 호헨졸레른 왕조, 이 1000년 내려온 이 로마 시대부터 이 시저 시스템이 드디어는 망할 때가 됐다. 그건 뭐냐? 전제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다 하는 걸 1차 대전에 아주 내세운 사람입니다. 이 박사는 2차 대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다 하면서 한국을 거기에 천명으로 내세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칸트의 세 가지 의무조항의 마지막 부분, 통상이 이게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대로 이거를 외교 독립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면 칸트의 의무조항 3개, 자유공화제 혹은 자유입헌군주제, 이거 자유가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됩니다. 백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 두 번째가 이런 나라들끼리 합쳐진 자유국가평화연합체. 세 번째가 이제 자유통행 통상제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나라 안에서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고, 두 번째는 유엔이라든가 이런 자유국가평화연합체 속에서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권리 자유의 관계. 세 번째는 자유개인과 세계와의 관계. 이걸 정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칸트가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가고 싶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지구 표면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칸트는 근원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 자연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춰야 되고 상대방은 우호로 대해야 되고, 그 정도를 한정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거는 이 세 개를 다 이 박사가 글에 다 나와요. 그것도 막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또렷또렷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독립정신, 학위 논문,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저펜 인사이드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양반이 외교 독립론을 어디서